이게 제 생애 개인 택시 첫 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도 가나요, 사람들이? 만족도로 얘기한다면 네. 한 80% 정도? 한 가지 또 팁을 드렸습니다. 이거 공짜 정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대가 있네요. 여자분들은 얼굴도 가볍게 좀 만져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수입적인 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저녁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흥분이 된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아주 특별한 알파드 택시 차량으로 개인 택시를 하는 우리 멋쟁이 기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태교 회원님이시기도 한 알파드 박님이신데요. 오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알파드 택시 드라이버 알파드 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알파드 박님께서는 저하고 벌써 연락한 지가 올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시간이 그렇게 되고 쭉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이태교도 오시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도 있으셨고 어렵사리 이렇게 이 멋진 차량을 뽑았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이 차 뽑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개인 택시를 이 알파드가 아니면 안 된다. 알파드가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알파드 신청해서 출고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꿋꿋하게 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해서 알파드 택시를 출고해서 지금 뭐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택시 각 3사가 있잖아요. 카카오 있고 우버 있고 타다 있는데 이 차량은 타다 차량이죠. 네네, 타다 차량.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네. 있기도 했고 네네. 카카오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우버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찌됐건 타다로 정착을 하셨고요. 이 차량 제가 알기로 실증 특례 차량이에요. 뭔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서울 택시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권이나 갔을 때 그 자체에서 영업을 해서 손님을 모시고 가지를 못하는데 이 실증 특례 차량은 특별히 지정을 해서요. 인천이든 수원이든 어디 가서 거기에 손님을 모시고 수원에서 수원 갈 수도 있고 네. 수원에서 또 서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서울 경기에는 영업을 할 수 있다. 그쵸. 그게 실증 특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택시가 곧 사업 구역이 좀 무너질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 많은 일반 시청자님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는 구역, 권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네네. 서울차는 서울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고 네네. 수원을 가더라도 서울로만 오는 손님을 태울 수가 있는데 이제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 차는 서울 넘버이긴 하지만 이 서울 넘버 차량이 수원을 가서 수원에서 수원을 가는 손님이 있어도 100% 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례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최우선 특혜를 받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뀔지 좀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타다만의 장점이다. 특례라는 말 자체가 네네. 이 차만의 특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고급 택시는 여러분 여러 차량이 있어요. 세단 계열로는 뭐 제네시스나 G90, 네네. 뭐 K9 정도 있고 심지어는 그랜저나 K8도 저는 좀 봤고요. 요 알파드 택시는 서울에 몇 대 없어요. 거의 두세 대? 한 3대 정도. 그쵸. 어르신, 제 쇼츠에도 한번 출연하신 어르신 한 분 계신데 서울 택시 5만 대 중에 3대면은 진짜 작은 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나도 이 차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본인만의 홍보나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알파드 차량은 2열 자체가 완전 VIP 의전용으로 특화된 차량이에요. 한번 타보시면 그 다음에는 꼭 다시 한 번 더 타고 싶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촬영 전에 좀 전에 우리 알파드 박님하고 저하고 시트에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고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딱 누워가지고 특별한 내가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의 핵심은 시트다라는 네. 거에 동의를 한 번 하시죠. 이용하신 분들은 일단 단골 고객으로 신청을 많이들 하시죠.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은 또 여기 지금 우리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데 여기 부자들 많잖아요. 네. 주말에 골프장도 많이들 가실 테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삼성동 법인업체 뭐 사자들 들어가시는 직업부터 네네. 엄청 많으실 텐데 잘만 연결되면 앞으로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 역량인데 이 손님들을 친절하게 네. 차량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모시고 움직이시고 이 알파드 차량에 네. 특화된 걸 보여드린다면 그분들이 또 아마 계속 찾지 않겠나. 맞아요. 제 차량을. 그리고 이제 이태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이태교는 이태교만의 특별 노하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이분이 N년 차에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얼마나 성장해 계실지도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출발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때 가서 돌이켜 봤을 때 그 과정들을 보시면 본인도 많이 좀 뿌듯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상당 부분 공유를 해드리고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기대가 되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택교 회원으로서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택교 사실 1호 차량이고 벤틴 한 열몇 대 있거든요. 또 알파드 차량으로 1호가 되니까 저 역시도 좀 굉장히 뿌듯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에피소드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아, 이게 뭐죠? 요겁니다. 뭐죠? 네네. 이게 제 생애 개인 택시 첫 팁입니다. 이 금액은 5,000원인데 할머니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30년 만에 오셨대요. 미국 계시다가. 그 한국이 발전된 모습에 너무 놀라셨고, 이 택시를 타보시더니, 야, 택시가 미국 이상으로 너무 좋다. 한국의 택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팁을 코팅을 해서 차 안에 항상 간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손님을 모실 때 친절하고 항상 깨끗하게 안전하게 네. 우리 고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택시라는 제2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손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고맙고 소중할 것 같은데, 네네. 그 와중에서도 이런 또 의미 깊은 팁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좀 초심을 떠올리시는데도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이 차량은 의전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고급 택시를 누가 탈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골프장 가는 손님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되니까 많이 탈 것 같고, 특히나 인천공항 같은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 지방 손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공항 손님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지방 출장, 네. 그리고 골프장, 네, 네, 그렇게 순서대로 네.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예,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네. 이 차량이 일단 타다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나 우버에 비해서는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아직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카카오나 우버에 대해서. 네. 타다 만족하시나요? 만족도로 얘기한다면 네. 한 80% 정도? 높네요. 여기 지역이 너무 좋아서 어디가 손님이 많던가요? 저는 뭐 주로 뭐 송파, 뭐 강남권 이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주간에도 꾸준히 손님이 좀 있나요? 글쎄 조금 있다가 또 끊겼다가. 아, 그래요? 아직 감을 못 잡겠어요. 사실 아직 몇 달 안 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초보기는 한데 부딪혀 보면서 배워 나가는 거죠. 네네. 뭐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택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누구도 자기 노하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택교가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 짧은 경험을 좀 드리자면, 네. 이 고급 택시는 배수 영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비 올 때 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야간 때 택시가 없을 때 좀 해야 되니까, 이 고급 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있어요.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흥분이 된다. 왜냐하면 배수가 올라가니까. 네. 잘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비가 오면은 이제 좀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말 이태원 같은 경우도 새벽 12시에서 4시가 피크인데, 배수 영업이 시작이 되면 건당, 제가 알기로 카카오블랙 같은 경우가 기본 5에서 단거리 얘기 기준입니다. 네네. 뭐 괜찮게는 8, 뭐 10 이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당 단가가 네. 올라가는 특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좀 확 당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근무를 길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뽑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 돈이 되는 그 시간에 딱 타겟팅을 해서 거기에 있을 때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예요. 이제 중형 택시랑 저는 모범도 해봤고, 네네. 다시 중형으로 오긴 했지만, 아마도 그거를 빨리빨리 좀 동선을 이동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좀 그 특정 시간에 특정 구역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하셔야죠. 이태원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종로, 강남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같은 시간에도 배수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간인데 지금 종로가 뭐 2점 몇 배인데, 네네. 강남은 빈차가 많으면 1점 몇 배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중형 택시들의 동향을 빨리 파악하셔야죠. 왜냐면 중형 택시가 없을 때 이 차들은 이제 좀 날개를 다는 격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하시다 보면서 아마도 중형 택시들이 빈차가 있네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다니셔야 될 거예요. 두뇌를 빨리빨리 이제 네네.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내 영업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네네.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좋은 거 배우는 거.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듣잖아요. 저한테는 또 좀 알려주시는데 오늘 또 보시는 방송분들에게 한 가지 또 팁을 드렸습니다. 이거 공짜 정보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워낙 아, 바쁘시니까. 네, 자주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알파드 박님께서는 제2의 직업으로 왜 택시를 선택하셨을까요? 첫째 이제 뭐 시간이나 그렇게 좀 자유롭고 다른 일에 비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초보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다면 뭐 수입 측면이나 여러 가지 노후의 계획은 15년, 20년은 뛸 수 있다. 그 이상을 뛰셔도 되죠. 네, 충분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수입적인 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네. 가감 없이 좀 알려주신다면. 10월 달에 얼마 안 되는데 500만 원. 일단은 얼마 안 되지는 않고요. 네네. 중형 택시도 500만 원이면 낮은 매출은 아니나 네네. 이분이 초보인 거를 좀 감안을 해주세요. 이게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에이 뭐 이거 차 1억 뽑아가지고 뭐 돈이 이런 개념은 아니고 첫 달에 500이고 그리고 이거는 길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고 주는 대로만 받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준치는 없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보통 블랙 택시 1티어들이 한 달에 1000을 찍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1000이면 1억 2천이고 네네. 블랙에서 1억 2천이면은 거의 뭐 탑티어급이고 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2억도 한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엄청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만큼 거래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우량 거래처에도 비례를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돈이 되는 거래처가 한두 개 이상만 있어주면 거기서 고정적으로 몇백만 원은 뽑힐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많이 배워 가실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자신 있습니다. 예,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도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연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오래 간다거나 네네. 알파드 박님의 어떤 이런 성실한 모습에 외로돼서 또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새 차기도 하고 차량도 워낙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의전도 이렇게 잘해주시면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거 택시비 얼마일까가 좀 궁금하신데요. 평균적으로 타는 승객들이 내는 택시 비용하고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요금이 좀 궁금합니다. 평균 한 3만 원? 3만 원. 네네. 한 거리는 10km 이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종로 정도 가는데 한 3만 원 정도를 내고 간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 탄력 요금제다 보니까 네네. 확실한 건 아니고 고정 픽스된 네네. 요금은 아니지만 대략 3만 원 내외 정도의 요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택시를 안 타본 사람들은 사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3만 원이라는 돈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시간이 2시간이 걸리더라도 3만 원을 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한 1% 안쪽의 특수 고객층일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단거리에 3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업이 좋아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높았던 수입은 아니 그냥 무난하게 인천공항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좀 가장 많거든요. 12만 원 정도? 평균 12만 원? 네네. 강남에서 가는 기준인가요? 네네. 강남에서 가는 강남에서 인공 대략 65에서 70 여기 네네. 송파 쪽은 거의 70 나올 것 같고 네네. 12만 원이면 중형 택시 딱 2배네요. 중형 택시가 한 6만 원 6만 네.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89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형 택시 기준으로. 자, 그리고 이 차량 뽑으면서 총 들어갔던 비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차량 가격 뭐 1억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택시 비용이나 뭐 2억 몇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차값만 1억이고 네네. 면허값도 1억 얼마니까 네네. 2억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특수 경우라서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비싼 차를 뽑아서 하냐. 이제 그거는 그들의 생각인 것이고 네네. 알파드 박님께서는 뜻한 바가 있으시니까 이 차를 네네. 뽑으셨겠죠. 네네. 앞으로 제가 또 열심히 서포트해서 잘 되실 수 있도록 네네. 보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열고 닫히잖아요. 카니발처럼. 네, 눌러서 그냥 네네. 어, 당기기도 하고 하면 자동으로 누르기도 이렇게 하고. 그쵸. 네네. 자동으로 열리고 네네. 손님이 뭐 조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실내는 보시다시피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은 시트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 리모컨 와이어리스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면서 가도 1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네네. 그 리모컨으로 모든 조작 아까 보니까 뭐 선쉐이드랑 네, 루프 세일. 루프 세이드까지도 다 컨트롤이 되는 거라서 네네. 충분히 안락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내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구나. 네네. 왜냐면 내가 대자로 누워 있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손님이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고시면은 좀
그게 뿌듯하다고. 알파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야, 내 차가 정말 편안한 차구나. 손님들이 여행 갔다 오시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택시에 탔을 때 침대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귀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알파드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이거는 네. 드라이버의 운전의 어떤 스킬도 본인에 대한 뿌듯함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운전을 편안하게 하니까 코까지 골겠죠. 시트가 이미 끝났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해도 가나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려고 이 차를 타는 거겠죠, 사실은? 네네. 여자분들은 얼굴도 가볍게 좀 만져줘야 되니까. 네. 화장대가 있네요. 네네. 자주 뭐 단골 고객님들은 뭐 유용하게 이용하시고, 그러니까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가시면 제가 이제 이게 말씀해드리죠. 여심을 아주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캐리어 어떻게 실어야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거의 다 뭐 2분, 3분이서 많이 타시고요. 캐리어 실을 때 간편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 자동으로 딱 올라가 버려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네. 고정을 시키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 공간을 이제 캐리어로 쓰시는구나. 골프백도 이게 천장이 되게 높아요. 골프백 같은 경우도 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세워서 들어가겠네요. 네, 그 2열 시트도 앞에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렇죠. 당긴 다음에 뒤로 조금 더 눕힐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도 돼서 거기에 음. 따라서 이제 뭐 백도 눕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요. 하셔도 왜냐면 또 되고. 180도 누워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만 접고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눕힌다거나 네네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할 수가 있네요. 연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평균 제가 연비 찍혀 있는 게 지금 14.7 찍혔어요. 14.7. 네네. 산타페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차가 좀 무거워서 더 안 나오나 보죠. 미니밴이니까 승용하고는 좀 비교군은 아닐 것 같은데 네. 14.7이면은 훌륭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타다 실증 특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서울 차량이지만 인천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인천에서 수원, 인천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 다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특례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시적 조건부 승인이고요. 모든 택시의 일반화 제도는 아니니까 그야말로 이 차량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께서는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여러분께서 하시면서 투자도 있으셔야 되고 내가 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들어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화된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했고요. 요즘은 전단지를 돌리거나 이런 건 많이 안 하지만 내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발로 뛰거나 블로그나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특화된 영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 채널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차량은 단체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요. 공항, 의전, 단체, 그리고 이 높은 허들을 진입하기 위해서, 높은 허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돈이겠죠. 2억이 넘는 돈을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예약, 고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브랜딩, 내가 이 차량에 대해서, 이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딩을 만들어서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도 여러분 항상 고민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난이도는 일반 중형 택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어떤 보이지 않는 벽하고 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타다 브랜드인데 서울 고급 택시는 타다 말고도 카카오 블랙하고 우버 블랙도 있으니까 여기에 좀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좀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거래 업체하고 동선을 짜실 때 기업 담당자나 호텔 영업관리팀하고도 긴밀한 대화 채널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아무래도 예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객하고의 신뢰감,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나만의 무기, 내가 이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다른 택시기사하고는 어떤 차별점을 줄 것인지도 저는 상당히 이 알파드 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는 요소로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채널에 출연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 인터뷰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조금 뭐 긴장도 되긴 했지만 네. 되게 편하게 또 리더도 잘 해주시고 해서요. 네. 뭐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알파드 박님이시고요. 네네. 손님들의 앞으로 문의가 정말 빗발쳐서 행복한 웃음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구독자님하고 식사를 좀 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인터내셔널 택시를 하시는데
이분이 영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회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좀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 하시는구나. 네. 앞으로 뭐 중국인 관광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은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하시면서 또 좋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 앞으로 우리 제 채널 구독자님하고도 좋은 정보가 쉐어링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타다 알파드 특화 차량과 실증 특례가 현장에서 어떤 기회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 알파드방님이 실제 얼마를 투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브랜딩이 앞으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건지는 물음표지만 조금 긍정적인 기회를 제가 엿봤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은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민의 개인 택시. 네, 감사합니다.